개미 투자의 세계에서는 계좌의 흔들림과 멘탈의 흔들림이 비례한다. 자산이 줄면 불안해서 팔고 자산이 오르면 들떠서 무지성으로 막 산다. 계좌가 아닌 감정과 광기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걸 극복해야 한다. 내 방법은 가격보다는 본질과 구조다. 계란의 본질이 훼손된 건지 내 바구니가 계란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본질과 구조에 집중해 투자한다면 길게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달 내 자산도 흔들렸다. 고점 한번 찍고 그대로 쭉 내려앉았다. 그런데 나는 이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본질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격이 흔들렸다고 바로 파는 건 기준이 아니다. 본질이 무너졌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이번 6월의 핵심은 자산 변동에 휘말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계좌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자산은 흔들렸지만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고 일부 종목을 정리해 알맹이만 남겼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자산은 흔들렸지만 본질은 무너지지 않았고 껍데기는 정리하고 알맹이만 남겼다는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우선 지난달에 정한 6월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자. 지난달 가장 큰 문제는 투자금 보호였다. 투자금을 생활비로 썼다. 그건 운영 기준이 무너진 것이다. 그렇기에 첫 번째 목표는 투자금 보전이었다. 이번 달에는 이 기준을 지켰다. 6월 초 출금이 있긴 했는데 집 관리비 9만 원이고 이건 월급 받기 전 기존 자금이다. 어쨌든 6월엔 월급 258만 6,220원 중 180만 원을 CMA에 넣었고 179만 9,988원 전부를 달러로 환전했다. 즉 6월 급여 이후 만든 투자금 180만 원은 그대로 미국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지난달처럼 투자금으로 분리한 돈을 다시 빼서 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6월에는 기존 계좌 자금 42만 원은 ISA에, 신규 투자금 180만 원은 미국 주식으로 총 222만 원을 투자에 활용했다. 두 번째 목표는 매매 이율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이것도 이행했다. 누홀딩스와 원메이는 손실률이 있었고 금액도 작아서 정리했다. GOOX는 구글 내 2배 레버리지 ETF였고 판단이 맞지 않다고 봐서 철회했다.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은 ISA를 단순화하기 위해 정리했다. 세 번째 목표는 총자산 증가만으로 성공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번 달 자산은 늘긴 했지만 미미해서 유의미하지 않다. 대신 투자금은 지켰고 매매 이유도 남겼고 계좌 구조는 더 단순해졌다. 운영을 잘한 달이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구글 2배 레버리지를 잠깐 건드렸다. 알파벳을 좋게 보는 것과 구글 2배 레버리지 ETF를 사는 건 다른 문제다. 좋은 기업의 본질을 보고 장기 보유하는 것과 레버리지 상품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건 구조가 다르다. 투자금이 워낙 작다 보니 욕심 좀 내봤다. 또 하나는 초기 판단에서 계좌를 조금 넓게 벌린 부분이다. 누홀딩스와 원메인처럼 금액이 작고 손실 중인 종목이 계좌 안에 있었다. 정리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조금 더 단순하게 갔으면 더 좋았다. 이제 이번 달 계좌를 살펴보자. 5월 말 기준 내 총자산은 2,853만 9,605원이었다. 그리고 6월 30일 기준 내 총자산은 2,871만 1,640원이다. 전월 대비로 보면 17만 2,035원 증가했다. 배당 목표 기준 달성률도 0.285%에서 무려 0.287%로 늘었다. 무려 0할 0푼 1이 0.002%나 늘었다. 분발하자. 아자. 6월 30일 기준 계좌를 나눠보면 CMA 계좌는 2,788만 2,435원, ISA 계좌는 82만 9,205원이다. 전체 손익은 1,148만 5,068원, 총수익률 76.72%. 다만 도중에 큰 변동이 있었다. 총자산이 거의 3천만 원 직전까지 갔다. 정확히 3천만 원에서 7,480원 모자란 2,999만 2,520원.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2,871만 1,640원. 월중 고점 대비로 보면 약 128만 원이 내려앉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은 줄었다 늘었다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전월 대비로는 소폭 증가했고 월중 흐름으로는 크게 흔들렸다. 중요한 건 이 흔들림 속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였는가 아니면 기준대로 판단했는가다. 이번 달 나는 가격 변동 때문에 핵심 종목을 팔지 않았다. 대신 역할이 약한 종목을 정리했고 계좌를 더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6월은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달도 아니고 단순히 손실이 난 달도 아니다. 자산 변동 속에서 계좌 구조를 정리한 달이다. 큰 변동성, 정확히는 하락의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미국장 분위기, AI 투자 과열 분위기, 이란 등 국제 정세 불안, 기술주와 반도체 쪽 변동성이 같이 반영됐다. AI 투자는 여전히 강한 흐름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 시장이 기대를 너무 빨리 반영하면 작은 불안에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국제 정세도 좋지 않았다. 이란과 미국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이런 불안은 시장에 바로 반영된다. 기술주와 성장주는 이런 분위기에 더 크게 흔들린다. 특히나 돈이 너무 몰렸다고 말이 나오는 상황이니 내 계좌도 그 영향을 받았다. 6월 23일 CMA 계좌는 하루 총손익 기준 마이너스 148만 1,531원을 기록했다.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130만 4,312원, 매매손익은 마이너스 17만 7,219원이다. 하루에 약 148만 원이 빠진 것이다. 이때 GOOX 판단도 철회했다.
GOOX는 구글 2배 레버리지 ETF다. 솔직히 크게 먹어보고 싶은 심리가 있었다.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도 적었고 구글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레버리지를 크게 좀 먹어보자고. 으이? 그런데 AI 투자 흐름이 과하다는 분위기, 국제 정세 불안, 그리고 실제 주가 하락이 겹쳤다. 적어도 지금 이 판단은 맞지 않겠다고 봤다. 그래서 손실 상태에서 철회했다. 마이너스 2% 정도. 한편 팔란티어 고민이 있었다. PER이 워낙 높게 형성돼 있고 초고평가 느낌 있는 종목이라 그런지 크게 자빠졌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매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있다.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 사이의 갈등이다. 일단 보류. 결국 이번 달 변동은 시장 전체의 흔들림, 내 계좌의 기술주 노출, 레버리지 판단 철회가 같이 만든 결과다. 하지만 가격이 흔들렸다고 본질이 무너진 건 아니다. 계좌는 흔들렸다. 그런데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CR도 안 먹힌다. 알바 아니다. 의?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들고 있는 핵심 종목이 본질이 살아있으니까. 가격이 흔들리는 것과 본질이 무너지는 건 다르다. 가격이 빠졌다고 바로 팔면 너는 멍청이. 그건 내가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 아니다. 알파벳은 그대로다. 알트리아도 브로드컴도 메타도 팔란티어도 고평가 부담은 있지만 여튼 기업 본질은 그대로다. 그래서 미국 핵심 5종목은 유지했다. 알파벳, 알트리아, 브로드컴, 메타, 팔란티어. 가격이 흔들렸다고 핵심을 팔지는 않았다. 내 기준은 이거다. 가격 변동 알바노의 대신 본질 훼손 여부 점검, 구조 개선. 이번 달 개선점은 가격이 아니다. 구조다. 이번 달에 정리한 종목은 4개다. 누홀딩스, 원메인홀딩스, GOOX,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누홀딩스와 원메인은 이유가 같다. 손실률이 있었고 금액도 작았다. 계좌 전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 어렵고 계속 들고 있을 만큼 역할도 강하지 않았다. 바로 슥싹끝의 구글 2배는 다른 문제다. 구글을 좋게 보는 것과 구글 2배 레버리지 ETF를 사는 건 다르다. 길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라 봤고 금액도 작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하게 꿀꺽 잡수고 싶었다. 하지만 AI 투자 과열감, 이란과 미국 분위기, 주가 하락이 겹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바로 마이너스 2%에서 빠꾸 진행시켜. 아쉽구만.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도 정리했다. ISA 안에서 반도체 ETF를 2개로 나눠 들고 갈 필요가 없다고 봤다. 어차피 지금 코스피는 3전 닉스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 타이거가 하락폭이 더 크다는 점, 작은 계좌에서 같은 방향의 ETF를 여러 개 들고 있으면 구조만 복잡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마도 바로 빠꾸 후 3전 닉스를 보유한 반도체 탑10 호랭이 추가 매수. 결과적으로 6월 말 최종 보유 종목은 미국 5개, 한국 ETF 1개다. 알파베트맨, 뉴트리아, 브로드웨이, 메타몽, 팔랑기, 반도체 호랭이. 정리하면 껍데기는 쳐내고 알맹이만 남겼다. 이번 6월 평가 들어가보자. 잘한 점은 명확하다. 급여 이후 투자금 180만원을 빼먹지 않았다. 180만원 전액을 달러로 환전해 미주 투자금으로 썼다. 기존 계좌 자금 42만원도 ISA로 옮겨 호랭이 밥도 먹였다. 가격 변동 때문에 핵심 종목을 팔지도 않았다. 알파벳, 알트리아, 브로드컴, 메타, 팔란티어는 유지했다. 대신 손실이 있지만 금액이 작고 역할이 약한 종목은 정리했다. ISA도 반도체 탑10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아쉬운 점은 있다. 없는 살림에 가랭이를 너무 벌렸다. 누홀딩스와 원메인처럼 금액이 작고 역할이 약한 종목은 처음부터 더 엄격하게 봤어야 했다. 구글 2배도 아쉽다. 한편 높은 알파벳 의존도와 기술주, AI, 반도체 쪽 노출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계속 점검해야 한다. 이번 달 평가는 이거다. 자산은 흔들렸지만 기준은 지켰다. 다만 처음부터 더 단순하게 갔으면 더 좋았다. 7월도 기본적으로 6월처럼 하면 된다. 새로운 종목을 계속 찾기보다 지금 남긴 종목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계속 비중을 키우는 방식으로 간다. 새 종목 추가는 자제한다. 지금은 종목 수를 늘릴 때가 아니다. 신규 투자금을 늘리고 이미 남긴 종목에 계속 넣는 게 우선이다. 손실 중여도 본질이 살아있으면 보유한다. 반대로 역할이 약하고 금액도 작은 종목은 만들지 않는다. 가격이 아니라 본질과 구조를 본다. 레버리지 상품은 신중하게 본다. 크게 먹고 싶은 심리가 들어오면 판단이 흐려진다. 7월에는 그런 판단을 줄인다. 물론 한탕의 꿈을 포기하진 않았다. ISA는 호랭이 중심으로 단순하게 유지한다. 미국 계좌도 알파베트맨, 뉴트리아, 브로드웨이, 메타몽, 팔랑기 중심으로 간다. 이 종목들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할 일은 단순하다. 돈을 벌고 투자금을 넣고 계속 산다. 이번 6월은 자산이 흔들린 달이다. 하지만 본질이 무너진 달은 아니다. 가격 변동에는 휘말리지 않았고 계좌 구조는 더 단순해졌다. 어쨌든 이번 영상의 결론은 변동성은 볼일 없으시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점, 껍데기는 정리하고 알맹이만 남겼다는 점, 선택과 집중. 의!